트럼프 형님이 공들여 쌓아올린 관세 장벽을 대법원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날려버렸다. 이거야말로 전세계 무역 판도를 뒤흔드는 진짜 미친 밸런스 붕괴 아닙니까? 트럼프 2기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상호관세 10%랑 펜타닐 대중국 보복관세 20%,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면 무효가 됐습니다. 오늘 이 사태의 실체와 한국 기업들의 유불리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건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관세 구조가 원래 1층부터 4층까지 겹겹이 쌓여있는 테크트리 구조인데요. 이번 대법원이 트럼프 형님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해서 제일 꼭대기 4층에 해당하는 관세만 쏙 빼서 위법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삼았던 글로벌 상호관세랑 펜타닐 관세만 날아간 거고, 1층 기본관세부터 2층 철강 알루미늄 안보관세, 그리고 3층 대중국 보복관세인 무역법 301조는 이번 판결이랑 전혀 무관하게 아주 굳건히 살아있다는 거. 두 번째, 그럼 이게 한국 기업한테 무조건 똥망 악재냐?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휴일 중에 터진 이슈라 우리 한국장에서 이걸 악재로 얼마나 세게 반영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섣불리 나락간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일단 쫄보 마인드로 조심스럽게 지켜볼 타이밍입니다. 왜냐? 왜긴 왜겠어요. 이 두 개 합쳐서 무려 30%짜리 방어벽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건 팩트니까요. 당초 시장은 2026년 기준으로 중국산 ESS 배터리의 총 58.4%라는 탈지구급 고관세 장벽이 세워질 줄 알고 목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방어벽이 절반 수준으로 깎여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입장에서 따져보면 셈법이 좀 빡세다 할 수 있습니다. 펜타닐 관세 20%는 애초에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얘네들만 타깃으로 한 거라 우리는 직접적인 혜택도 없었고요. 상호관세 10% 무효화되면서 우리 수출 비용도 내려가긴 했지만 문제는 중국의 스탯이 너무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0% 부담 덜었는데 경쟁국인 중국은 글로벌 상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까지 총 30%의 관세 족쇄를 풀게 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깨꿀 빠는 상황이죠. 중국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체감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 좀 피말리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확정적인 악재라기보단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비상경제법 막해서 빡친 트럼프 형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각 무역법 122조 들고 와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최대 15%까지 다시 물리겠다고 등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관세 인하 효과가 조만간 새 관세로 대체되더라도 이 122조는 최대 150일까지만 임시로 적용되는 거라 나중엔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영구적인 사기캐 카드로 쓰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두꺼운 관세층 하나가 날아갔어도 중국 떡실신시키는 핵심 장벽인 3층 무역법 301조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붙는 301조 관세가 25%가 아니라 7.5% 수준인데요. 바이든 형님 시절에 확정된 대규모 업데이트 로드맵에 따라서 2026년에는 이게 25%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전기차 100%, 태양광 50% 관세 인상안도 다 예정대로 꽉 잡고 갈 거고요.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당초 기대했던 58.4%라는 압도적인 장벽에서 30%가 통으로 날아가서 중국 부담이 줄어든 건 분명 빡센 변수입니다. 하지만 2026년까지 301조 관세가 25%로 올라가는 핵심 스토리는 굳건히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이나 미국 현지 생산 제품이 중국산 대비해서 1티어 구조적 경쟁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관세가 아무리 엎치락뒤치락해도 301조라는 큰 축이 꽉 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3%대 기본 관세만 내고 미국 시장 짱 먹던 시절로 회귀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투자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 감이 좀 오시나요? 더 빠르고 정확한 맵팩 점프를 원하신다면 데일리 투자 나침반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